안녕하세요. 김혜니 법무사입니다. 여러분, 100% 변제의 의미를 잘 아실까요?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하는데 채무가 1억인데 7천만 원을 변제해야 된다고 타 사무실에서 이렇게 들었대요. 그래서 7천만 원을 변제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판단을 저희도 해봤죠. 해봤는데 그 정도 변제하셔야 돼요. 다른 사무소에서 다르게 틀리게 상담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. 그런데 1억이라는 현재 1억의 채무는요, 3년 뒤면 20%씩 이자가 는다고 생각하면 6천이 늘어나요. 1억 6천이 되는 겁니다. 3년 뒤에는 1억 6천이 되고 7천을 그 중에 변제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1억 중에 7천을 아까 낸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게 아니고 1억 6천 중에 7천을 내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.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요, 신청 이후에 늘어나는 이자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을 받기 때문에요, 100% 변제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일단 변제율이 좀 높게 나오는 유형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고소득자예요.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기업에 다니거나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소득도 좀 많이 있죠. 소득도 높고 재산도 많은 경향이 있고 또 쓰는 비용도 많으세요. 그런데 이런 분들은 추심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.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, 직장에 좀 알려질까 그것이 두려운 거죠. 여기서 계속 오랫동안 직장에 다녀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채무가 좀 있으면 빠른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두 번째는요, 검소한 유형입니다. 빚은 절대 지고 싶진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빚이 조금 생긴 거예요. 이런 분들은 부채가 좀 매우 적은 편이고, 또 보통 이제 목돈이 중간중간 이제 살다 보면 필요하잖아요.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진 채무가 도대체 갚아지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의료비, 이렇게 좀 진짜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만 소비를 하셨는데도 부채가 있는 경우죠. 좀 부채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조금씩만 변제를 하더라도 36개월 동안 대부분 다 변제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변제율이 높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가 유형. 이런 분들은 소득이 많지는 않아요.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아실 거예요.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이 사람이 가진 재산만큼 그런 가치 정도 되는,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이분의 재산만큼은 다 변제를 해야 된다,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제율이 높아지는 그런 유형에 속하죠. 네 번째는요, 추심 거부형. 모든 사람이 추심은 싫어하죠. 그렇지만 독촉은 정말 못 참겠다. 나는 이 독촉은 정말 안 되겠어.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워크아웃을 생각하지도 않아요. 왜냐하면 90일 연체한 후에 신청이 되는 워크아웃은 너무 힘든 거예요, 본인한테. 그래서 개인 회생을 바로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. 또 다섯 번째는요, 최근 대출이 많은 유형. 물론 기존의 채무에 변제를 하기 위해서 조금 대출을 받은 거라면 그건 제외예요. 그런데 생활비보다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제 여기저기 좀 쓰셨거나 한 분들, 이런 분들은 법원에서 악용으로 생각을 하겠죠. 이런 분들은 최근 대출 받은 것을 청산가치에 넣어서 모두 변제를 하라고 합니다. 마지막은요, 사행성 채무, 그런 사행성 채무가 많은 분. 사행성 채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채무를 다 변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런 법은 없어요. 하지만 이게 법원마다 또 회생위원회 어떤 사람마다 다른 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회생위원을 조금
까다로운 분을 뵙게 되면 변제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. 제가 오늘은 변제율이 조금 다소 높을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런 분들이 변제율이 좀 높더라도 왜 신청을 하게 될까요? 첫 번째는 그 독촉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가 될 거예요. 두 번째는요, 보통 그 채무가 많이 생기다 보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지 못하다 보니까 허덕이는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법원을 통해서 일정한 금액만 매달 갚을 수 있다면 나누어 갚을 수 있고 분할해서 갚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.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데, 이자는 탕감이 되잖아요. 1억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간 늘어날 6천만 원은 무조건 탕감이 되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개인회생 무조건 해야 되죠. 이 개인회생 제도는요, 법에는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이제 조화롭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써 있긴 해요. 하지만 채무자한테 무조건 유리한 제도입니다. 여러분들 채무 때문에 힘들다면 무조건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